미사일을 왜 만드느냐입니다. 이 북한이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에 맞서서 우리나라도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뭐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비대칭 무기라고 하잖아요. 이 탄도 미사일에는 그냥 뭐 폭탄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핵과 황무기까지 탑재를 하면서 가격이 싸요. 저렴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이 재래식 전력을 유지하는 이렇게 엄청나게 유지한 것보다는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저렴한데 힘의 균형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유도 무기가 이렇게 발전된 거는 가성비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그 원거리 폭격, 공중 공격 이런 걸 전투기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이 전투에서 전투기를 동원한다면은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 수밖에 없는 가성면에서 훨씬 먼 거리를 인명 피해도 없이 정확하게 또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뭐 유도 무기가 갖는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그 SDI라는 걸 미국이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가능할까라는 쪽으로 참 의구심이 많았는데 한 20, 30년 지나고 지금 보니까 총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유도 무기가 공격 무기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방어 무기로서도 굉장히 효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미사일이란 개념이 육해공 어느 플랫폼에서도 내가 너를 때릴 수 있다. 너가 때려도 내가 막을 수 있다. 이게 상대방한테 엄청난 공포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제가 조금 더 언급을 좀 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유도 무기가 너무 좋은 효자예요. 국산화율 자체가 거의 85%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거죠. 양이 많아 일단. 그러니까 항공이나 함정 같은 경우는 수량이 좀 정해져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체계 업체나 밑에는 협력사들이 모두 다 좋아하는 품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짝 다뤘었는데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드는 건데 우리 신종우 위원님 복습 차원에서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한국군은요 미국의 패트리어트하고 청궁2로 해서 저층 방어를 지금 하고 있고요. 주한미군까지 포함하면 주한미군도 패트리어트 그리고 뭐 사드가 있습니다. 탄도탄 요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층 요격 체계를 통해서 요격 확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지금 LCM도 지금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사드보다는 요격 고도가 좀 낮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층 요격 체계 형성되고 앞으로 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장사정포 요격 체계를 하는 한국형 아이엄도 지금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KMD는 이제 3중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LCM, 총궁, 장성지포 요격 체계 이렇게 좀 구성될 거예요. 미래는. KMD 말씀하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천궁2 미사일 잡는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걸프 전쟁에 투입된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직접 요격하는 게 아니고 파편입니다. 파편. 그러니까 스커드가 날아오면 파편으로 해서 이게 스커드가 날아간 방향을 완전 바꾸는 건데 이게 하늘에서 좀 파괴되지 않고 지상에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인 피해가 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히트킬 방식. 그러니까 하늘에서 진짜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한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총투를 비롯해가지고 뭐 LSM, 장서인포 요격 체계까지는 다 히트킬 방식입니다. 이 홍 연구원님께서 이 천궁2의 네. 품질 사격 시험을 담당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이란 이름 그대로 품질 인증을 위한 사격 시험입니다. 개발 단계가 완료되고 양산 단계 진입을 앞두고 있는 유도무기 체계 중에 3천억 원 이상 되는 유도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수행해야 합니다. 품질 관리 규정에 보면 이제 기품원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이긴 하지만 단독으로 하는 사격 시험이 아니라 방위 산업에 관련된 전 기관이 다 같이 해야 되는 사격 시험이다 보니까 그 규모와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도탄이라는 게 저도 이제 자료 영상을 봤는데 그 눈 깜짝새 명중을 좀 하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종석 국방장관께서 이제 국방부 출기자단을 초청해가지고 LCM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요격심을 성공하고 나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랬는데 현장에 가서 지휘자들 데려가면 좀 약간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 막 좀 약간 그런 게 없나요? 약간 좀 불안하거나? 사격 시험 하게 되면 사실 사격 자체는 몇 분에서 길어봐야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몇 년이 소요됩니다. 저 천공 같은 케이스는 17년 9월에 착수회의를 했고요. 사격 시험은 21년 7월 8월에 했기 때문에 기간만 따지고 보면 3년 10개월을 한 겁니다. 어이구야. 또 사격 2주에서 3주 전에는 이제 섬에 상주를 했습니다. 천공 같은 경우에는 사격장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장비 이동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장비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험을 잘 수행할 수 있게 통신 상태도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리허설 같은 뭐 시나리오 점검도 하고 또 표적탄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예. 섬에 가면 거의 무인도 섬 아닌가요? 예, 무인도입니다. 무인도고 시험을 위한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실제 천공2는 사이즈가 워낙 커서 이제 깊은 먼 국가연 업체 인원만 100명 이상이 투입됩니다. 사격이 한 번 잘못되면 이제 그만한 인력이 또 헛수고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번에 성공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이 진짜 제품이 나오기 전에 뒤에서 고생하시는. 근데 진짜 실사격이 이루어져서 딱 명중이 됐을 때 느낌이 어떠세요? 그 탄도탄이 엄청난 속도로 저희 천공 쪽으로 날아오고 있는 상태고, 레이더가 이걸 포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유도탄 발사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표적탄이 속도가 정말 빠릅니다. 뭐 정확한 속도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 이상으로 날아오고 있는 상태에서 혹시나 발사 버튼을 1초라도 늦게 누르면 이 맞은 요격 지점의 파편이 딴 데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엄청난 안전 사항에 고려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수도 없이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날은 또 사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합참과 공군의 장군님들 다 와 계셨고, 또 방위사업청과 국가연의 또 높은 분들도 와 계시고 하는데, 이 표적탄이 발사하고 명중하는 데까지 한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높으신 기라성 같은 분들조차도 긴장을 하셔서, 저는 그 앞에서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서 있었는데 제가 너무 긴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딱 명중하는 그 순간에 이 박수와 한호 소리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 그리고 준비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시는데, 이 유도무기에서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반드시 해야 하나 이유가 있나요? 1대 10대 100 법칙이라고 아마 너무 유명해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건데, 비용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개발 단계 때 품질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비용이 1이 드는데 도면 수정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산 단계에 들어오게 되면 생산 공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 유지 단계에서 만약에 품질 이슈가 식별되면 기존에 납품된 모든 장비의 소급 적용을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의 비율이 1대 10대 100이라는 이제 법칙이 존재하는데,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대로 좀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품질 인증을 앞 단계에서 하는 게 저는 비용과 품질 관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유도무기 체계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천공도 조단위 사업이고, 그리고 또 군에서 자주 사격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러니 양산 단계 초기에 품질을 확인하고 군에 이제 전력화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구원님은 또 이 현궁과 신궁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을 담당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관련된 에피소드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천공 업무 맡기 전에 신공, 현공 업무를 맡았었고, 그래서 한때는 신사모, 한때는 현사모, 지금은 천사모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신공과 현공은 휴대용, 지대용 무기로서 이제 휴대하기도 편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사격을 수행하는 사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요, 사수가 이거를 잘 다루지 못한다면 사격 시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격 시험 담당자였던 저에게는 이 사수 선정하는 게 굉장히 큰 에피소드였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제 명사수가 한 분 계신데, 그분께서 신궁과 현궁 두 개 전부 다 한 분이 이제 사수 역할을 해주셨고, 이제 그분께서 사수를 맡아주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변수 하나가 없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갈 때마다 가끔씩 뵈면 인사드리고 감사하다는 마음 아직도 갖고 있고요.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 이제 사수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실전 배치가 됐을 때 네. 그럼 사수가 다 다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요격 성공률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도무기 체계를 납품할 때는 항상 훈련용 장비까지 같이 납품을 해서 네. 이제 군에 계신 장병들께서 훈련할 수 있게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편이고요. 천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사거리가 길다 보니까 네. 레이더나 IR로 볼 수밖에 없지만 신궁형궁은 유도탄이 사출되는 장면부터 명중하는 장면까지를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감으로만 봤을 때는 신궁형궁 사격이 최고입니다. 아. 박수 소리도 제일 컸고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바로 보니까 이제 네, 더 요격되는 실감이 게 나는 눈앞에서 거네요. 보입니다. 네네네. 그 발사 시간이 5, 4, 3. 3초, 2초, 1초, 발사. 이렇게 줄어들 때 네. 어떠셨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유도되는 이제 절차를 알다 보니까 그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신호를 딱 누르게 되면 기폭 신호가 사출까지 가서 유도탄이 이제 발사가 되는데 그 뒤로 추진부, 구동장치, 날개, 그다음에 유도제어부, 탐색기가 다 작동을 해야 되는데 유도탄 안에 들어가는 모든 구성품이 정상 동작해야 표적까지 가게 되거든요. 또 표적 근처로 가게 됐을 때 형군 같은 경우에는 성구탄두가 전차 표면을 녹이고 주탄두가 거기를 들어가서 전차 안에 내부 인원이나 이제 무력화를 시키게 되는데 꼭 계획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천궁, 그다음에 지금 우리 형궁, 거의 이제 궁 시리즈로. 근데 이 유도무기에 궁 시리즈 유독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신궁, 비궁, 해궁 많아요. 그래서 이게 궁 시리즈 맞죠? 왜 이렇게 궁자를 붙이는 거죠? 이 활공자를 쓰는 거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우리 전통 무기 체계의 가장 근본인 활을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게 국민 공모 형태로 많이 이름이 제정되기도 하는데요. 활이라는 게 그 최종 병기로서 그러니까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나고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오랫동안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한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천궁은 뭐 하늘로 쏘는 활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지대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름을 붙인 거고. 그다음에 형궁 같은 경우는 이제 햇살 현자니까 빛의 속도로 그 화살처럼 이렇게 나가서 전차를 경멸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비궁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로기어라고 해서 저가형으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비수같이 그 상대를 공격한다 해서 한 발당 한 몇 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은 굉장히 높은, 그래서 비수라는 의미로 이제 넣은 거고요. 지금 그 휴대용으로 많이 지금 수출도 되고 있는 신궁 같은 경우는 보병이 들고 다니는 이제 새로운 무기 체계. 그러니까 보병이 사실은 이제 지상에서만 싸우는데 대공방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새로운 활이라는 의미로 신궁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의미가 있습니다.